안녕하세요. 엘슬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개별 종목 분석 느낌으로 영상을 이끌어 가 보려고 하고요. 스냅,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죠. 2020년도에 저도 실제로 투자를 했고 2020년도 최대 수익률을 저는 스냅으로 뽑아내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팔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대답을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고, 오늘 쓴 기법들을 그냥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에 똑같이 적용을 하셔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요거를 조금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째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더불어 제가 웬만하면은 고성장 기업들은 많이 안 사는데 스냅의 경우는 조금 유의미한 비중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8월 17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체결된 내역을 찍은 건데, 요 한 24불? 한 요쯤에서 사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번 더 사서 평단은 한 24.5불 정도 되고 현재 72불이어서 수익률 기준으로 2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나름 잘 투자한 아이디어 탑 3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가 스냅이고 하나가 엣지고 하나가 항공주들입니다. 엣지는 뭐 글로벌 수급용품 마켓플레이스, 얘도 영상 한 2개인가 3개 올렸었죠. 항공주는 젯블루하고 사우스웨스트, 이거는 코로나 때 약간 특수 상황에서 거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요 영상이 괜찮다 싶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스냅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제 열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뭐하는 놈인지 살펴보긴 해야겠죠. 신세대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밀레니얼들의 페이스북이라고 저는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디스커버리 기능,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알고리즘으로 띄워주는 기능부터 해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처럼 친구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전달, 요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1대1 메시징 기능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1대1이고 요게 스토리, 그 다음에 요거는 카메라 기반으로 전부 다 사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스냅은. 그래서 요런 거 그냥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광고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소품들 광고라든지 약간 PL 느낌으로 광고가 들어가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영상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다음 VR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AR이죠. AR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 렌즈로 광고를 때리는 이런 신박한 광고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성이 있어야지 제가 투자를 했겠죠. 일단 뭐 SNS다 보니까 활성 유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광고를 얼마나 때릴 수 있는지 요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활동 유저수는 이 17년도 2분기부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정체되다가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억 9,300만 명이라는 상당히 큰 숫자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19억 명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만 19억 명이고 인스타에 왓츠앱에 메신저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27억 6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페이스북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전체적인 섹터 성장에 대한 것을 조금 믿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강해왔고 지금도 강하고 저는 미래에도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스냅은 광고 회사니까 요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실어 놓기는 했는데, 저는 숫자는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뭐 좋을 것이다, 요 숫자가 이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죠. 오늘의 키 주제는 야매로 밸류에이션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웬만하면 밸류에이션을 다 야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막 그냥 템플릿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매출 추정하고 캐펙스 추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기업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기업의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밸류에이션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누군가는 했겠죠. 저도 어딘가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명을 고르자면 이제 다모다란 교수의 밸류에이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맥킨지 기업가치평가에서 나오는 뭐 DCF에서 나오는 방법을 조금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약간 짬뽕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매출 기반으로 현재 주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 요거를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 매출을 추정을 하고 PSR을 이용해가지고 시가총액을 구하는 형식으로 오늘 밸류에이션을 해볼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DCF
스냅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스냅이 적자 기업이라 가지고 1차적으로 조금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을. 근데 비용 추정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 다음에 캐펙스 추정은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예 추정이 저는 엉망이 될 바에는 그냥 요 두 개의 변수를 빼고 그냥 매출로만 해서 구해보자 라는 게 이제 야매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추정을 하고, 얘는 선행 그 시장이 있잖아요. 이미 한번 페이스북이라는 친구가 거쳐갔으니까 얘 페이스북이 과거에 어떤 멀티플을 받았었는지 요거를 기반으로 스냅의 현재 시가총액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아니면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요거를 조금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정 자체는 요거죠. 페이스북과 수익성과 성장성, 뭐 안정성 요런 것들에 대한 멀티플이 전부 다 동일하다고 가정,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영상 뒤편에서 결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달라져가지고 현재 페이스북이랑 뭐가 다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얘기도 살짝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래서 요 엑셀을 전부 다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낼 것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현재 가격이 비싼지 아니면은 비싸다면은 얼마나 가격이 먼 미래에 가 있는지,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의 미래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보유할 만한지, 요것들 세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냅에 대해서 조금만 리서치를 해보면은 조금 공식화를 시켜야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매출을 공식화를 시켜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 유저 수에다가 1인당 창출할 수 있는 매출, 1인당 창출할 수 있는 광고 매출이 이제 매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냅은. 그래서 DAU, Daily Active User, 아니면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매출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숫자 두 개 곱하면은 2분기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구성 요소, 시가총액 추정을 하는 방법은 연매출을 일단 구하고 PSR을 그냥 곱해 줄 겁니다. 이제 PSR은 페이스북의 PSR을 가져올 거고, 분기 매출을 그냥 곱하기 4 하면은 PSR이 나오게 되죠. 분기 매출을 구한 다음에 적정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뭐 분기 매출 요걸로는 하진 않을 거고 연매출 자체를 추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다가 요걸 넣어놨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첫 번째로 매출 추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매출 공식도 한 단계만 더 나눠볼 거예요. 북미 매출하고 북미 이외 지역에서 매출로 나눠볼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제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솔직히 이것도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두 개를 그냥 퉁쳐가지고 매출이라고 아까 전에 ARPU하고 DAU로 하기에는 북미 ARPU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북미 점유율은 이미 너무 높아서 성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NA 붙은 게 북미거든요.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ARPU 요거 두 개만 비교해보셔도 거의 5배 6배 차이 나죠. 이게 21년도 2분기 ARPU 비교한 건데 평균치는 10불인데, 지금 요거는 페이스북입니다, 참고로. 그 평균치는 10불인데 요 ARPU, 북미 ARPU는 53불이요. 그러니까 5배나 차이가 나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5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분리를 해가지고 뭐 요렇게 두 개 쌍 지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매출은 일단 북미 매출을 추정을 할 겁니다. 얘가 진짜 거의 매출의 한 50% 정도를 계속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유저 수 곱하기 북미 ARPU로 북미 매출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유저하고 전체 ARPU를 그냥 적당히 추정해가지고 북미 매출을 빼줘서 이외의 매출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북미 매출을 여기서 구했으니까 여기다 똥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추정해야 하는 변수는 북미 유저, 북미 ARPU, 전체 유저, 전체 ARPU 요거로 간결하게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위의 것들을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정을 해야 될 부분, 2편 추정 변수가 북미 유저, 북미 ARPU, 전체 유저, 전체 ARPU라고 했죠. 그러면은 각각을 어떻게 추정을 할지 제 아이디어를 이제 녹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숫자로 옮겨야지 밸류에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북미 유저의 경우는 저는 일단 딱히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북미 ARPU의 경우 페이스북 대비 35%까지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이 벌고 있는 돈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세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 유저도 이제 요 전체 파트에서는 빠르게 성장을 한다를 조금 가정에 세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제 밸류에이션에서. 왜냐면 저는 글로벌 성장이 스냅에서 조금 튀어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전체 ARPU도 페이스북 대비 30%에서 50%까지 성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글로벌 쪽으로 이제 성장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나리오를 A, B, C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어요. A의 경우는 글로벌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왔을 경우와 미국 ARPU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왔을 경우의 미래값이에요. 미래 수치. 만약에 진짜 똑바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일간 사용자 수가 6억 명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인당 3달러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1인당 17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요런 가정을 조금 집어넣어 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출이 똥 나오게 되는 거고, 뭐 B의 경우는 글로벌 성장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나 글로벌 1인당 창출 매출이 증가하는 케이스, 요거가 이렇게 되고, C의 경우는 그냥 다 잘 됐을 경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A, B, C 둘 다 일단 성장을 했을 케이스들만 넣은 이유는 요거예요. 만약에 A, B, C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팔고 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너무 하이비 아니라는 가정하에 뭐 넣어볼 만한 숫자는 요거 3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요거 3개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그 다음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딱히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요거 3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D의 경우는 정말 먼 미래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억 명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1억 3,500만 명까지 늘어나고, ARPU 10불까지 올라가고, 아니면은 북미 ARPU는 50불까지 올라가고, 이게 먼 미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현재 페이스북은 이거를 이미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 만약에 10년 후에 요거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은 페이스북은 이미 더 앞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숫자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요거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고 A, B, C 중에서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A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저 수 성장, 요게 저는 핵심 포인트인데, 제 밸류에이션에서 Rest of the World를 보시면은 2020년도 2분기 대비 21년도 2분기에 55%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느낌의 침투 추세라면은 지금 얘네들이 얘네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요 플랫폼으로. 근데 요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해요, SNS의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좀 가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고, 유럽도 연평균 성장 10%여가지고 이게 정말 귀여운 숫자처럼 보이는데, 이거 옆에다가 두니까 10% 성장도 상당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고 있고, 일단 북미 쪽은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쪽 성장은 저는 거의 없다를 가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치 자체를 조금 추정을 해볼 차례인데, QOQ는 분기별 성장이고 YOY는 연간 성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DAU는 활동 유저 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분기에 한 4%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 그냥 숫자를 그냥 대충 찍어낸 거는 맞는데, 과거 성장을 보면 18년도는 완전히 말아먹었고 스냅이, 여기들 추세를 보시면은 일단 증가하는 추세 있고, 요거는 일단 코로나 버프가 조금 있었거든요, SNS의 경우. 그래서 요거랑 뭐 요거를 보면은 대충 한 3%에서 4%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고,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 플러스 알파까지 먹이면은 저는 한 4%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무리한 추정이에요, 요 이번 스냅의 밸류에이션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그냥 성장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는 약간 보수적인 추정인 게, 전부 다 웬만하면 1% 이상을 때렸기 때문에 얘는 뭐 딱히 어려운 느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사실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높기는 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이게 ARPU, 연간 ARPU 성장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광고 단가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엄청 비싸지고, 이제 신년 쪽에 넘어오면 순간 광고비가 떡락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클 때문에 그냥 연간 수치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절성이 없고 요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연간하고 얘는 분기로 집어넣었고, 그래서 보면은 막 30% 20% 막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어요. 약간 미쳤죠. 이런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25%라는 수치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ARPU 성장률은 아닐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더 다이나믹하게 올랐어요. 특히 최근 3분기간은 60%, 66%, 116%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30%씩 광고 단가 자체가 오르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출치가 나오게 엑셀 구조를 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을 집어 넣었죠. 이렇게 추정을 시작을 했고, 추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쭉 그 속도대로 성장을 했을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한 잠재 성장 수치까지 도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요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별 성장이 4%가 쭉 유지가 되었을 때 언제쯤 600밀리언, 아까 전에 600밀리언쯤이라고 했죠.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 요거 4% 수준으로 성장을 하면은 2024년도 끝자락이 되어도 500밀리언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600밀리언이 제가 최대 성장 수치 아니면은 뭐 제 목표 유저 수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뭐 2024년도까지도 달성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뭐 미국의 경우는 저는 끽해봐야 뭐 1억 명 하면은 땡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성장하다가 100밀리언 딱 찍는 순간부터는 그냥 0으로 바꿔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 되는 거고, ARPU의 경우도 한 25%로 글로벌로 쭉 성장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성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니면 뭐 3% 정도만 성장을 할 것이다, 요거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ARPU의 경우는 요거를 30%까지 올린다고 해도 저희가 목표한 수치까지 올라오는 데가 딱 2024년도 말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라는 수치가 그렇게 뭐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긴 한데, 어쨌든 스냅이 지금까지 그거를 해왔으니까 이거는 뭐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요거하고 요거가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 같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이때 뭐 23년도 1분기 추정 매출, 2분기 추정 매출, 3분기 추정 매출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여기다가 또 다시 실제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새로 추정치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추정을 하면 되죠. 이제 요거를 매출 추정을 했으니까 매출을 기반으로 저희가 시가총액을 산출해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현재 스냅의 경우는 114빌리언 달러, PSR은 35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 페이스북의 과거 PSR 추이를 보면은 여기다 갖다 놨는데 14년도부터 한 뭐 19년도까지도 한 대충 PSR 10 정도 이렇게 쭉 하락 추세를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17에서 시작해서 10까지 떨어지는 요런 정도의 느낌을 보여왔고, 이때가 지금 정확히 제가 스냅을 팔고 싶을 때, 또는 이때 한 요쯤 언저리가 스냅을 제가 목표하는 수치를 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가 딱 끝나는 순간이 이제 PSR이 꺼지면서 이제 멀티플이 꺼지는 그런 구간, 멀티플이 해소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해소되는 구간 전에 좀 팔고 나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 다들 그거는 원하시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스냅을 밸류를 할 때 PSR이 10에서 15 사이 정도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기준으로 아까 전에 추정 매출이 나왔잖아요. 연 매출이 8.4빌리언 달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10에서 15 정도로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84빌리언 달러에서 126빌리언 달러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현재 스냅의 주가가 114빌리언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이미 확실한 건 2023년도 주가에는 와 있어요. 페이스북의 과거 행보를 기반으로 밸류를 하면은 이제 2024년도까지 조금 가보면은 연매출 10빌리언 달러가 넘게 될 것이고, 시가총액이 100빌리언 달러에서 151빌리언 달러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년도, 24년도 주가까지는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3년도, 2024년도 가격에 가 있으면은 이건 솔직히 누가 봐도 비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 제 목표 가격에는, 사실 제 마음에 있던 목표 가격에는 도달을 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액 파는 거 제외를 하고는 안 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고민이 되는 점이 요거예요. 자본 비용이 확실히 예전에 페이스북의 15년도, 뭐 2010년도 초 시절보다는 정말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은행에 넣을 바에는 스냅 주가가 왠지 덜 오를 것 같아도 그냥 스냅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자본 비용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한 PSR 배수가 10배에서 뭐 15배 이렇게 줬는데 요게 만약에 틀리고 2023년도에 멀티플이 20배에서 25배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35배니까 35배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20배에서 25배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고성장 시나리오가 딱 끝나는 순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후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막 30%, 40%, 50%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뭐 10% 후반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후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꺼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단순화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자본 비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냥 더 먼 미래까지 기다려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PSR이 올라가는 이유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요 한 20배에서 25배 2023년도 수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시가총액이 167빌리언 달러에서 210빌리언 달러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2년 4개월간 지금 8월 달이니까 50%에서 80% 업사이드가 조금 남아 있다고 완전 낙천적으로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결론을 지어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리턴이 지금 저는 수익률이 200%잖아요. 근데 실적은 100% 올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멀티플이 100배가 올라가서 제가 맨 처음에 살 때는 PSR이 20배 이하였는데 이제는 35배, 36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반은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반을 멀티플이 올려줬으면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려가 되는 거는 대충 2년 4개월간 50% 정도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더 멀티플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케야 50% 오를 거다 2년 4개월간 그러니까 연수익률 한 25%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스냅보다 더 좋은 기회 50%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진짜 뚜렷하게 보인다면은 스냅을 일정 부분 팔고 다른 걸로 넘어갈 의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전부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제가 어떻게 주가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요청이 조금 있어서 사실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영상에 조금씩 끼워 넣기는 한데 그때마다 조회수가 좀 바닥을 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조회수 바닥을 칠 것을 각오를 하고 밸류에이션 영상을 조금 찍어 보았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롭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